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런 성향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죠.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능하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 속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살인범 정유정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성향을 엿볼 수가 있죠.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충동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인물들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요. 그런데 오늘 홍준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쯤 하면 한 60%는 돼야죠.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도 한 60% 정도 유지하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가죠.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들이 좀 의아스러운 게 당선이 되고 한두 달 기간이 있잖아요. 인수위 때. 인수위 때 총리하고 내각 임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 같이 취임을 해버려야 해요. 나는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수위 때 차라리 인사청문이 문제가 돼서 부적격자를 거론해버리고 새로 임명하고 이래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출범할 때 전부 동시에 출범을 해야 해요. 그게 인수위원회법에 미리 할 수 있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인수위 때 이미 라인업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 시비를 없애버려야 해요. 출범을 할 때 완전체로 출범을 해버려야 해요.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일할 생각을 해야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는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를 잘못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인사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윤석열이 지난 1년간 쌓아놓은 변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인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대놓고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들을 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사 문제로 대충 넘어가려고 말한 것 같은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비정상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윤석열이 비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못하니까 M1 인사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어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집권 2년 차에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면서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거 대통령실의 말이다. 100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다. 지난 13개월에 취임 초 골든타임 동안 3대 개혁 이룬 거 없다. 교육개혁은 만 5세 입학사건 이후 대체 무슨 개혁을 했냐. 노동개혁은 69시간 사건 이후에 무슨 개혁을 했냐. 법치를 외치며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 안정성을 달성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만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연금개혁은 정답이 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지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냐. 결국 3대 개혁은 말뿐이고 실천이 없다.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라는 게 거짓임을 증명한다. 오히려 표를 의식하고 눈치 보느라 개혁을 못한 거 아니냐? 윤석열은 남은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 양극화 해소가 시대의 숙제다. 인구와 복지야말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문제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레토릭은 그만 제발 떠들고 이제는 구체적 해법을 내놔라.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 구호만 넘치고 행동이 없으니 공허하게만 들린다. 언행 불일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 갉아먹는다. 개혁은 레토릭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개혁은 비전을 실천하는 액션이다. 인구, 복지, 노동, 연금, 교육 이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입벌구, 대선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를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는 입벌구 정권. 그러니 유승민이 뻥 좀 작작 치라고 직격하는 것이고 홍준표도 우회적으로 말을 돌리긴 했지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임당 인사들까지도 윤석열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뭐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려야지요. 오늘 굿모닝 충청에서 더 탐사가 앞서 보도한 내용을 간추린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에 극우 목사 전광훈에게 그가 이끌던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게 장관직 6자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의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김경재도 이 윤석열 측의 후보 매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광훈 세력이 좋기 75만 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재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0.73%의 표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선 앞두고 여론조작질로 10%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처럼 난리를 피웠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0.73% 차이였습니다. 결국 앞에서는 크게 앞서는 것처럼 떠 벌려놓고 뒤로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 비슷하다고 판단돼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조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탄핵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선 무효로 끌어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후보 매수는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신속 대응으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